그럼 향후 우파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지금처럼 세력이 약해진 이유는 결국 젊은 보수를 키우지 않은 것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 보수단체에 젊은이가 없는 이유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보수 중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직장을 4번을 옮겼습니다. 제가 소위 그 우파 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이제 군대 제대 이후인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그 다음 날 인터넷 다음 카페에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26살 때입니다. 당시에 그 미래한국신문에 이제 김성욱 기자가 이제 미래한국신문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호영호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성욱 기자가 저한테 넌 딴 거 하지 말고 기자를 해가지고 빨갱이들하고 싸우자고 해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미래한국신문사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주가 이제 그 김상철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그리고 직업을 두 가지를 이제 병행을 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이제 학교 강의를 전부 몰아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집이 의정부고 학교가 이제 경기도 저쪽 수원에 있었는데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 9시에 도착을 해서 9시부터 5시까지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제 다 몰아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요일하고 수요일, 금요일에는 이제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 물론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 학교 간 날도 저녁 때는 이제 미래한국신문사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 방과 후에 일을 했었습니다. 그 미래한국신문사에서 이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제 미래한국신문사 자체가 이제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수, 인터넷 매체, 주간지, 일간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영세합니다. 월급이 이제 좀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 학생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감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돈도 없었고 제 환경이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또 주간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또 밤을 샙니다.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신문사를 더 다니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내 미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한국신문사를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이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은 조금 덜 받아도 돈보다 중요한 게 이제 미래인데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간 데가 이제 군 관련 언론사였습니다. 이 언론사에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제가 일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군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이 직업적인 안정성이 떨어지고 급여도 아주 낮았었습니다. 제 윗분한테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얘기를 6개월 내내 들었는데 결국엔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요 군 관련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상 자체 기자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칙을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이 비정규직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알고서 그곳에 계속 있어도 정식 기자가 될 수 없으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지금의 프리전 뉴스에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나가려고 하던 중에. 저를 갖다가 기자로 정식 채용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해서 이제 그 군 관련 언론사에서 나와서 프리전 뉴스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2006년 이후 2008년 요 3년 기간 동안에 프리전 뉴스에서
여기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비교적 그 안정된 급여를 받으면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또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대다수의 그 보수단체들 그리고 언론사가 급격히 그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 프리즘 뉴스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세가 이제 그냥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입니다. 프리즘 뉴스는 2011년 11월 27일, 오늘 28일이죠. 현재 그 이름만 남아있고 활동하는 기자들은 없습니다. 사실상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프리즘 뉴스가 이제 그 사세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또 다른 돌파구를 이제 마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달에 제가 그동안 모았던 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서 무작정 이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3월 달에 비자가 만기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지진 다 겪었습니다. 뭐 지진 얘기만 또 겪은 것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3월 비자가 만기돼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쪽 보수단체에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그래서 뭐 돈은 벌어야 될 것 같고 결혼도 해서 이제 집사람 먹여 살아야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공장에 들어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공장 들어가서 취업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그 조갑재 기자님께서 6종의 6가지 종류의 그 좌파 성향 교과서가 나왔는데 이거를 좀 분석을 같이 좀 하자고 하셔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 조갑재닷컴에서 이제 기자로 이제 활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조갑재닷컴에서는 지금 현재 기자는 저를 비롯해서 김수현 씨, 그리고 이지영 씨, 그리고 조성호 씨가 이게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만 20대, 30대에서 딱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소위 정통보수단체에서 4명의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단체는 조갑재닷컴이 유일합니다. 제 스스로 제가 조갑재닷컴에서 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정말 그 조갑재 사장님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또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조갑재닷컴에서 이 정통보수의 모든 이데올로기,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조갑재닷컴이 사라지면 소위 말하는 정통보수 세력의 이 근거지 자체는 이제 사라져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조갑재닷컴이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저는